밝히지는 못하지만 뭔가 잠재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그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병이 있는데 되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착안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치과를 하면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충치가 보이는 거죠. 예. 임플란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교정해야 되겠다. 사람 보면 그런 게 생각하면 견적이 나옵니다. 이게 네네. 그 목욕탕 같은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입 벌리고 계신 거 보면 저기는 크라운하고 저기는 뭐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분의 인생, 삶 거기에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고 또 영성까지 결합되어 있는 인간을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료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또한 문화를 제공하는 정서를 공유하는 그런 총체적인 힐링의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카피로 뽑으려니까 진료는 문화다 이렇게 하게 됐어. 예. 자, 이제 한옥 치과 외에도 창고 치과, 뭐 로프트 치과, 이제 뭐 카페 치과, 또 도서관 치과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셨거든요. 참 내용만 들었을 때는 알겠어요. 뭐 도서관에다가 치과를 넣으신 것 같고 또 카페에다가 치과를 넣으 이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다음엔 또 어떤 치과를 여실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일 제가 안산에다 만든 그 창고형 치과는 왜 병원을 인테리어 하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가? 네. 지금 미술의 재활용 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 미술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 같은 거, 그런 버리는 물건, 쇠조각 같은 거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미술. 또 자연 뭐 물건을 깨버리지 않고 그냥 쓰는 재활용 미술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해서 병원을 이제 큰 병원인데 200평이나 되는 큰 병원인데 그걸 만들 때 그 인테리어 비용을 한 4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카페나 미술관에 많이 쓰는 거죠.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하고 위에는 노출 배관하고요. 그다음에 이 블라인드를 블록 구멍이 뚫린 그 벽돌 옆으로 세워가지고 쭉 돌리니까 돈이 뭐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블라인드를 한 3,400만 원이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칸막이를 하는 나무를 이걸 아시바라고 해서 공장에 쓰는 철골이 있잖아요. 그걸 쓰게 되고. 전문 용어. 그리고 이제 이런 산드리아라든지 조명을 이렇게 쓰지 않고 용접할 때 쓰는 그 이동용 등을 매달아 쓰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역발상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병원을 만드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정치인 김용환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옥치과 얘기를 저희와 함께 지금 나눠봤는데 한옥치과를 개원하셨을 때가 2005년이에요. 그런데 한창 치과 의사 활동을 생활을 하셨던 때인데 사실 그 전에 2005년 전에 이미 정치에 입문을 하셨다가 낙선을 2004년도에 하시고 다시 치과 의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다시 치과 의사로 돌아가신 건데 본업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죠. 본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낙선을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6년 만에 정치계로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어디 좋은 회사에 뭐 CEO나 이런 데 불러주는 데 없나 기웃거렸죠. 헤드헌터도 찾아가고요. 왜냐면 장관을 했고 그때 국회의원을 재선을 했으니까요. 그럼요. 또 과학기술부 장관에 저는 의사 자격증에 또 전기기술사 자격증을 6개나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기사 1, 2급이 다 있으세요. 소방설비기사 2급 있으시고요. 전기주임안전관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공사주임기사 자격, 총 6개죠? 자격증을.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거 왜 따시는 이제 치과의사 되기 전에 먹고 살라고 이제 땄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이제 그 뒤에 나 보니까 뭐 김앤장 같은 그런 법률 그런 데도 막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장관 하던 사람도 그런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젊었고요. 이제 저 사람 틀림없이 또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게 없었고 그래서 치과를 장롱에 있는 이제 면허를 빼가지고
장롱면허를 가지고 이제 치과를 개업하기 시작했는데 네. 눈이 이제 침침하더라고요. 가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눈이 좋아야 되는데 돋보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이 약간씩 떨리기 시작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그 병원 하러 가니까 그 전에는 임플란트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임플란트를 안 하면 안 되는 처지가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배워서 하기 시작했는데 아유 제가 임플란트 수술하려고 병원에 그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환자들이 표정이 묘한 표정을 지면서 뭔가 불안해하는 불안해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진료보다는 이런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치과를 계속 만들었어요. 네. 동료 의사들 동업자를 구해가지고 저는 치과를 만드는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주 독특한 테마 병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똑같은 병원이 없고요. 다 특색이 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빚이 늘어나면서 그 뒤에는 이제 급기야 이제 299명 중에 299등이 되는 재산이 그런 국회의원이 됐죠. 그냥 있는 재산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몇 억이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꼴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다시 의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생계가 걸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정치로 성공을 하신 분이고, 민주당의 4선 의원까지 중역을 이시기 때문에, 중역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쭤보세요. 인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정권 때도 인재 영입에 대해서 앞선에서 인재 영입을 하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단 말이죠. 아직도 사람이 어떤 모든 거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보실 텐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무슨 정치를 하는 분, 사회운동하는 분 다 모두가 다 자원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을 또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고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니까 자기 내공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뭐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뭐 대기업들 뭐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그런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 더구나 그렇고 또 본인의 또 그런 능력을 이제 기르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제가 만일에 제가 좀 오늘 여기 와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이게 주식하는 경제방송 이런 데도 내가 나가는구나 생각이 뿌듯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말 주식을 한 장도 안 사봤습니다 아직까지요.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셨고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장이라도 살 수 있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참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줘서 주식을 좀 사서 좀 해봐라 이렇게 그 왜 유대인들도 그런 교육을 한다잖아요. 경제교육.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둔감하다 보니까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그 대중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이 주식하잖아요. 지금 수백만 명이나 하는 그런 우리 국민만 해도 그런 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건 좀 잘못 세우는 원칙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정치 시작할 때 이제 주식을 난 정치 끝날 때까지는 한 장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는데 그 무리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뭐 주식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좀 글로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 프로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의료 파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일단락 되는 분위기고 의료 대란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판이 이제 있는데 여러 또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건에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사이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는 뭐 다행히 그렇게 파고면한 거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정부나 나라에서 볼 때